여러분 반갑습니다. 영국에서 열릴 COP26 정상회의를 앞두고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와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안을 사실상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윤순진 민간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회가 넘는 회의를 통해 감축 목표와 정책 수단을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셨고, 각계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닌 당장 오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지금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유지된다면 지구온도 1.5도씨 상승 시점이 기존의 예측보다 10년이나 빠른 2040년 이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기상이변이 더욱 잦아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미 세계는 기후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와 홍수, 폭염과 산불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분명한 경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응도 매우 절박해지고 긴박해졌습니다. 2015년 파리 협정 이후 탄소 중립을 선언하거나 지지한 국가가 134개국에 이르며 대부분의 나라들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전보다 대폭 상향하여 공약하고 있습니다. EU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국경세 도입 등 각종 환경 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들 사이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RE100 선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기업의 탄소 중립 노력이 투자의 중요한 조건과 기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국제 경제 질서와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인류 공동체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노력에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더욱 속도감 있게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에 나설 것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오늘 심의 결정하게 될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상향안은 국제사회에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하는 것으로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했습니다.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의욕적인 감축 목표입니다. 1990년 또는 2000년대에 이미 배출 정점에 도달하여 더 오랜 기간 배출량을 줄여온 기후 선진국들에 비해 2018년에 배출 정점을 기록한 우리 입장에서는 훨씬 가파른 비율로 온실가스를 줄여 나가야 하기 때문에 감축 속도 면에서 상당히 빠르고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만 그 부담을 넘기지 않고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국민들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정부와 기업과 국민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만 우리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국외 감축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저탄소 기술과 투자를 통해 후발국들의 감축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전 지구적 차원의 탄소 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서 선도국과 후발국의 가교 역할을 높이겠다는
우리 정부의 다짐을 실천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국내 저탄소 기술과 산업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도 될 것입니다.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당당히 가겠다는 원대한 목표입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미래의 기술 발전까지 염두에 두고 각 부문별로 최대한의 배출량 감축 의지와 함께 흡수 기술 발전과 흡수원 확충을 통한 흡수량 확대 의지까지 담았습니다.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담대하게 도전하여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전체가 총력 체제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 원인 수소를 생산, 저장, 운송, 활용하는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에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 각 부문별로 특단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울이면서 흡수원을 확충하는 노력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우선 저탄소 산업 구조로 속도감 있게 전환해야 합니다.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어 매우 다행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며 뒷받침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수송, 농축수산, 폐기물 등 다방면에서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고 세계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보다 훨씬 온실 효과가 높아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부각되고 있는 메탄 감축에도 힘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흡수원을 늘려나가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산림의 흡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도시 숲 가꾸기 등 신규 흡수원을 지속 확충하고 연안 섭지와 바다 숲 조성, 갯벌 활용 등 해양의 흡수 능력을 높이는 노력도 특별히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셋째, 에너지 다소비 행태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의식주가 바로 탄소 배출의 원천입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하고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며 대중교통 이용, 플라스틱 줄이기, 나무 심기 등 작은 실천들이 모여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탄소 중립 기본법을 제정하여 탄소 중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했고 온실가스 인지 예산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내년도 탄소 중립 예산은 12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재정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탄소 기술 확보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정부는 기술 개발 투자를 늘리고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 나갈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도전이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